안녕하십니까. 네네. 예, 예. 나윤상 국장님 요즘에 조금 예. 바쁘시죠? 아니, 뭐, 그렇죠. 뭐, 네. 이쪽 저쪽 제보도 많이 네네, 들어오고, 뭐, 네네. 해야 될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어제 뭐 0시에 이렇게 해가지고 음. 출소하셨어요? 사면. 예, 조국 대표. 네네. 네네. 조국 대표가 사면이 됐죠. 네. 15일 날 0시에 이제 예예. 나오더라고요. 네네. 예, 예, 예. 그 앞에서 이제 뭐, 음. 조국 혁신당 지지자들, 네네. 관계자들 네. 해가지고 이제 나왔죠. 네네. 예, 예. 그런 것 같아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좀 음. 0시에 내보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요, 뭐, 그게 원래 법적 절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음. 무슨 이야기냐면 사면대는 다른 재수사도 0시에 내보냅니까? 그러니까요. 왜 0시에 만약에 내보내면 사면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0시에 내보냈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요즘은 뭐 다 교통편도 뭐 심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구치소 앞에 만약에 뭐가 없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갑니까? 집까지. 아니 그러니까요. 예, 예. 일반 재수사들은 이렇게 할 거다. 어. 그러니까 이제 뭐 아침에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요. 네네네네. 예, 보통 아침에 이제 네네.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공운수가 네. 그 이제 버스라든가 이런 게 다닐 때 네네. 내보내야 어디 갈수 정상적이죠. 있지. 뭐 0시에 내보내면은 만약에 누가 찾아오지 않았다 하면 그거 네. 어떻게 합니까? 그거?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하여튼 0시에 나왔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자고 아침에 나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일반적인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이번에도 뭐 저렇겠어요. 한두 명 사면이 된 건 아닌데 네네. 근데 아마 0시에 나온 것은 아마 조국 대표 몇 명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정치인 사면이라든지 경제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은 0시에 내보내더라고요. 앞에 또 사람들 예. 와 있으니까 또 그런 모양이네요. 네네. 어찌됐든 0시에 나왔습니다. 네. 나와가지고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적 뭐 결단을 내려 드리는데 감사하다. 네. 뭐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음, 조국 대표가 실제적으로 형을 살게 되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형을 살게 되셨던 주요한 안건 그다음에 조민양이 그렇게 했었던 허위라고 이야기했던 가짜라고 이야기했던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거가 검찰에 제시한 것이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났다고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죠. 다 무너진 게 아니라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재판부가 그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요. 네. 한마디로 했던 것은 뭐냐면 음. 최성애라고 하는 동양대 교수, 그렇죠. 네네, 동양대 교수가 했었던 뭐 거기에 대한 이런 어떤 상장을 받았다는 거. 그것이 그때 당시에 직원이 없었다. 직원이 없었기 때문에 부재중이었다. 예. 부재중이었기 때문에 그 인정한다고 했는데 그거 거짓말로. 그것도 거짓말이었고 또 조민이 그 어디 뭡니까 세미나 예, 예. 참석을 서울대. 안 했다. 네. 안 했다라고 증언을 낸 두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 모두 다 자기가 거짓 진술한 것이다. 자기가 피해를 당할까봐 검찰이 압박을 해서 거짓 진술을 했다라는 것도 나왔었고. 문제는 뭐냐면 자기만 피해당한 게 아니라 자기도 새벽까지 고단위의 이런 압박 조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어떤 방식으로 조민영과 똑같은 전형으로 대학교를 갔는데 너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피면서 당연하겠죠. 거기에 대한 처벌도 너의 압박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정지도 시키고 그 사람도 대학 교수였다. 그것은 수사의 기법이라기보다는 양아치 짓거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 버려서 그다음에 최성애도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최성애 내가 작업 쳤다. 네네. 예. 작업 쳤고 네. 그다음에 어째서 조국이 싫어서 그거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기획해 준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냐. 중앙일보인지 KBS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알려준 대로 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라든지 자, 이게 이미 다 3심까지 다 끝난 거니까 정경심 후보 같은 경우도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재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재심하기가 만만치 않은 거라서. 근데 저는 이런 거 볼 때 이건 재심을 해야겠다. 네. 뭐 왜냐하면 결정적인 증거들이 막 나오고 있으니까. 재심은 가둬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면 절차를 갖다 통해서 빨리 구제를 해놓고 나서 그렇죠. 재심을 통해 가지고 명예회복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절차의 문제일 것 같고요. 네네.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조국 대표가 친문이냐 뭐 아니냐 그거 갖고 뭐 사랑살례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 친문 세력들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친하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사랑살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남들이 뭐라고 하지만 막 조국 오면은 뭐 굉장히 뭐 희망적이고 뭐가 막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국 대표가 실제적인 본인의 정치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보면은 후광에 의해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 의해서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이제부터는 조국 대표가 사실은 명성이 가라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유지를 하고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니 이런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부정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조국 대표를 갖다가 법무장관이 되지 못하도록 제일 열심히 활동했던 것이 윤석열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윤석열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조국을 갖다가 안 지켜주는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도 있습니다. 있죠. 걔들은 또 자기들이 친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문재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수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낙연파 또는 우상우파라고 이야기하는 수박 세력들이 실제적으로는 조국을 상대방에게 던져주고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정권 재창출을 갖다가 막아버린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 뜻을 갖다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맞죠? 그렇지만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조국 대표는 조국 대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그 중간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사이에서 분탕질한 인간들이 있다. 저는 분탕질도 하는 건 맞는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문재인 씨의 가장 큰 문제였다. 그래서 저는 조국 이제 대표가 이 문재인을 넘어서는 거 이제 완전히 넘어서고 그런 게 나중에 어떠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 말에는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이 실제로는 어떤 정치력이라는 이런 것들을 발휘할 만한 그런 어떻게 보면 떠밀려 가지고 대통령이 됐고 그걸 갖다가 서포트 하겠다고 붙어 있던 사람들이 맞죠. 이상한 인간들이 많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뛰어넘는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는 만큼 조국이 나는 역량을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그 발휘하는 능력들이 어디서 보여줬다? 저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충분히 나는 그 정도는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갖다가 대상을 갖다가 문재인으로 하지 말고 그것 말고 우리가 대권 주자라든지 이런 정도 급으로 갖다가 볼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재명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행동은 뭐 보수적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들이 플러스 알파 되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조국 대표는 조금은 더 보수적인 사람이다. 그런데 그런 쪽에서 안정성을 갖다가 추구하시는 사람들에게는 소구력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현재 민주당에 있는 유력 주자 중에서 뭐 정청래 후보라든지 이런 몇몇 사람들은
이재명 후보만큼 조금은 뭐 그쪽에서 조금 더 가서 더 진보적인 사람도 존재하고 있다. 정책내 후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온건 보수 쪽을 갖다가 좋아하시는 분은 조국 후보에 대해서 기대를 가질 거고 조금은 보수 중에서 진보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정책내 후보들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여타의 또 후보들이 또 나머지 어찌 됐든 4년 동안은 나올 것이다. 맞습니다. 라는 어찌 생각을 됐든 저도 하나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친문 세력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네. 좀 속아져야겠다. 네. 저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저는 깜짝 놀랐던 게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이가 조국 일가를 도륙을 내고 있을 때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못하겠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친문 세력들 속아내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조국 후보가 가지고 있는 소구력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진전할 것인지 그리고 적어도 조국 혁신당에서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 혁신들을 어떻게 하는가 준비해 가는가 하는 과정들을 갖다가 그러니까 보면 확장성을 좀 보자. 네네 예. 그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